안녕하세요. 뻔뻔한 옥독방문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둔촌동 주공아파트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초겨울에 살짝 얼은 강의를 건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아슬아슬 하다못해 심장이 쫄깃할 정도의 상황까지 오고 말았는데요. 둔촌동 주공아파트 조합의 임시총회가 지난 7월 8일 돌연 취소가 됐죠. 앞불사 조합장까지도 사퇴를 했습니다. 아파트가 철거되고 착공 필증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아찔한 거죠. 재건축에서 그 성공 여부를 견인하는 역할은 조합에 있습니다. 조합은 그냥 만들어진 조직이 아닙니다. 추진위원회라고 조합전의 예비단체가 결성이 되는데, 이 추진위원회가 단단하게 뭉쳐져야 비로소 탄생할 수 있는 조직이 조합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태가 이런 지경에까지 오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주택도시보존공사 허그가 제시한 평당 분양가 2,970만원, 최근에는 2,91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만, 이렇게 허그가 제시한 분양가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평당 분양가 3,510만원이라는 극명한 차이 때문입니다. 약 600만원 차이가 나죠. 둔촌주공아파트는 기존 6,000가구 정도를 12,000가구로 재건축하는 국내 유일의 압도적인 재건축입니다. 평수도 다양하죠. 29제곱, 그러니까 14평에서 167제곱, 66평까지 공급을 합니다. 이렇게 재건축 물량이 크니까 들어가는 비용도 약 3조 원이나 됩니다. 이러니 돈 600만원 차이는 그냥 600만원이 아니겠죠. 일단 최초의 분양가가 낮아지면 원래 둔촌주공에 사시던 분들에게는 자금 압박에 대해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선분양으로 한다 치면, 선분양은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둔촌주공에 들어올 청약자를 뽑죠.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내겠죠. 둔촌주공을 짓는 건설사가 이 돈을 종잣돈 삼아서 땅을 파고 기초를 다지고 뼈대를 올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청약자들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공사 자체가 자금에 펑크가 안 나고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굉장한 장점이죠. 근데 이렇게 선분양을 하는 데 있어서 분양가가 낮아져 보세요. 공사 대금이 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돈을 내나요? 입주자들이 내야죠.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이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가니 우리 뿜빠이 해서 냅시다 하고 추가 분담 비용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 기존 주민들은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애초에 공사도 시작하기 전에 분양가를 낮춰버리면 자신들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출혈이 큰 거죠. 어디서 이 출혈을 지혈해야 되겠습니까? 막연한 겁니다. 게다가 철거 때문에 대출까지 받아서 주변에 전설을 얻었는데 추가 분담금까지 생기면 또 자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사단이 난 겁니다. 주택도시보존공사가 제시한 분양가와 조합원이 주장하는 분양가의 갭 때문에 도저히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거죠. 아마도 주택도시보존공사의 분양가는 거의 조정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허그의 분양가는 감정평가원과 허그 내부의 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인 수치가 정해졌기 때문에 분양가 줄다리기는 이루어지기 힘들 겁니다. 분양가가 정해지는 기준은 그곳의 땅값, 그리고 건축비, 게다가 건설사의 이윤등,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놓습니다. 그러니 기존의 둔촌주공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도 분양가 조정은 거의 고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분위기를 조합 쪽이 감지를 했기 때문에 서둘러 주택도시보존공사 쪽에서 제시한 분양가를 조합이 수용하고 재건축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서운한 건 서운하고 억울한 건 억울한 거죠. 조합이 밑도 끝도 없이 밀어붙이니 조합원들이 열통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주택도시보존공사와 합의가 안 되면 이번 달 말 28일 둔촌주공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맞아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더 이상 분양가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나라에서 머리 위에 공구리, 콘크리트를 쳐놓은 겁니다. 분양가를 올리려 해도 막혀 있어서 자꾸 머리를 디밀면 머리만 깨지지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미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맞은 곳이 바로 북윌의 힐스테이트였습니다. 평당 1,800만원 선, 굉장히 저렴하죠.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를 고려해서 그 지역 시세의 절반 정도에 이르는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죠. 근데 재건축 원주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둔촌주공 조합이 서두르는 이유는 28일 분양가 상한제를 맞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차피 주택도시보존공사가 제시한 분양가 2,970만원 선이나 이를 거부하고 28일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를 맞아서 다시 분양가를 재조정한 분양가나 별 차이가 없다는 판단이 섰을 겁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서운한 것은 조합 측이 주민들의 입장을 10분 이해하면서 주택도시보존공사와의 분양가 협상을 끝까지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확 꺾여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급히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조합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냈고 급기야 총회도 무산되고 조합장도 사퇴하는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비대위 입장에서는 조합이 헐값으로 분양가를 후려치려 한다는 입장이죠. 7월 내로 재건축을 강행하기 위해서 조합원들 의사와는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 내고 청약받고 형식적으로 임시총회 개최해서 땅땅땅 두드리고 통과시킬
필요하다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둔촌주공의 재건축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 분위기가 파다합니다. 실제로 건설사가 첫 삽을 뜨고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받고 그 다음 지자체의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자체 기관 방문해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걸리는 거죠. 뛰고 뛰기 위해 뛰어다녀야 됩니다. 하물며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을 시도하는 둔촌주공 아파트인데 행정 절차가 좀 까다롭겠습니까? 거의 1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러니 28일 분양가 상한제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합 관계자는 이 문제는 7월 28일 분양가 상한제 이후로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8일 분양가 상한제를 맞는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은 어디로 갈까요? 일부에서는 후분양으로 분양가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후분양은 건설사 쪽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선분양과 정반대예요. 후분양은 건설사가 자금을 충당해야 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같은 거 안 받고 건설사가 자기들이 충당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아싸하게 지어놓은 다음에 실수요자들에게 디스플레이하는 겁니다. 쇼 윈도우 위에 상품을 보고 콕 찍어서 사는 것과 비슷하죠. 이렇게 되면 건축 마감도 좋을 수 있고 부도도 안 나겠네요. 그래서 둔촌주공을 후분양하자는 의견이 슬슬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둔촌주공이 후분양으로 돌리면 건설 자금으로 마련해야 할 돈이 무려 2조 800억 원 정도 돼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천문학의 성지 나사에 가야 하나? 천문학적인 돈이. 그러니 둔촌주공은 후분양이 어려운 겁니다. 후분양으로 향후 분양 가치를 더 올려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보자는 생각은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죠. 실제로 둔촌주공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를 맞으면 지금의 분양가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시한 2,970만원 선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둔촌주공이 최초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조건 첫 바다는 FM입니다. 왜냐하면 샘플이라는 게 필요하니까요. 첫 단추를 잘 깨야 나머지 단추가 잘 깨질 수 있으니 처음 케이스는 실수 없이 엄격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후분양을 통해서 분양가를 조정해보자는 생각은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가를 기준에 맞춰서 제시하는 기관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마 이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맞춰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분양가를 정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주민들 조합원들이 애가 타는 겁니다. 평당 2,970만원 선은 너무 억울한 거죠. 이 마음을 누가 알아줘야 되겠습니까? 조합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합이 7월 내 강행 움직임을 보이니 주민들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현 상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는 변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후분양, 둔촌주공 사이즈상 불가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맞으면 지금의 분양가보다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겁니다. 어쨌거나 둔촌주공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돌입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의 잠재적 부가가치는 북극 바다에 떠있는 빙하와도 같으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다에 나와 있는 꼭대기만 보이지만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에베레스트 같은 덩치가 버티고 있습니다. 둔촌주공은 이런 엄청난 가치에 잠재력이 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니 이런 내용들도 어찌 보면 행복한 갈등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흔들리지 말고 철저하게 청약을 준비해야죠. 청약 자격은 만 19세 무주택자, 1주택자도 포함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경기도 거주자는 2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2년 이상 거주자는 1순위, 최근 5년 내 당첨된 사실이 없는 자. 지금은 서울 사시는 분들은 분양 공고 전에 84제곱 이하 300만원 입금하시면 됩니다. 청약 대기자만 약 30만에 이른다고 하니까 청약 준비를 위한 장비를 잘 챙기셔서 고지를 점령하셔야 돼요. 37평 이상은 일반 분양이 안 되고 지금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입주권을 사셔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9억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 돼요. 소형 평수 물량으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29제곱 14평에서 59제곱 24평 물량은 약 3,500개 정도 됩니다. 대체로 선호도가 높은 59제곱으로 따지면 7억 정도. 그러면 중도금 대출 가능하겠네요. 계약금 7천 정도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합니다. 나중에 중도금도 대출 가능합니다. 9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중도금 4차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5차 6차는 2억에서 한 3억 정도 현찰을 준비하셔야 안전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주변 시세보다 5, 6억 정도 싸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은 향후 가치 상승 포함 10억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둔촌주공의 입지는요, 5호선 둔촌역, 9호선 둔촌 오륜역이 그냥 단지 내에 있어요.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도 도보가 이용 가능한 곳입니다. 단지 안에는 학교가 다 있는데요. 닭이 알을 품은 것처럼 학교를 품고 있죠. 초품화, 중품화, 고품화입니다. 주위까지 학교만 해도 10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고고한 학처럼 좋은 학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숲세는 단지 내 공원뿐만 아니라 올림픽공원, 일자선 도시공원 등이 있어서 숲세가 흐드러지는 단지입니다. 개발 호재로는 아무래도 잠실역 쪽의 재건축 아파트들입니다. 잠실역 쪽의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에 따라서 가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이죠. 주소는 강동구지만 그냥 잠실이라고 봐도 전혀 무리가 없는 생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점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 당첨 가능한 가점은 63점 정도, 둔촌주공은 이보다 약간은 낮아질 전망입니다. 심지어 50점대 후반도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아파트 투기를 통해서 나의 가점을 계산해보세요. 가점에 위축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주위에 30만 명의 경쟁자가 있지만 내가 잘 쌓은 가점은 굉장한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오늘의 결론입니다. 둔촌주공 아파트 파이널 라운드.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은 늦어도 10월 안으로 다시 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도 곧 뜰 것입니다. 혼란스러워 보여도 워낙에 가치가 보석 같은 곳이라 사람들이 말 달리지 않을 수 없는 아파트입니다. 계약금 7천, 8천으로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배짱이 필요합니다. 빛으로 가다 보면 빛이 보입니다. 대출 끼지 않은 아파트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둔촌주공 입주자 모집 공고 뜨면 출격할 만반의 준비를 하라. 둔촌주공의 파이널 라운드는 장밋빛이다. 원주민이나 일반 분양받는 모든 사람들 다 둔촌주공의 덕을 톡톡히 볼 것이다. 왜? 풍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올림픽공원 망월봉에 기운이 있는 공원입니다. 그 기운을 죄다 둔촌주공이 받고 있어요. 기운이 있으면 기운을 받으러 가야죠. 여러분의 도전이 영광의 승리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문의 문을 닫겠습니다. 구독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독료 나가는 거 아닙니다. 관심 등록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구독과 좋아요